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네, 오늘 4급 시험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자, 1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 부분도 똑같은데 거의 대부분 그냥 불러주는 대로 답이 99% 일치했고요. 각각 한 부분당 한 문제씩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유추형 문제가 있었지만 거의 일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3부분은 물론 이제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일치했어요. 한 3문제 정도가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유추형이 있었고 나머지는 역시 그래서 우리가 4급이 조금 어려워지나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또 다시 원래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불러주는 것들은 어떤 훈련이 잘 되어야 되나 보기를 동시에 4개를 탁 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순서대로 본다고 해서 그 순서대로 불러주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보기를 좀 잘 보면서 동시에 듣는 거 이런 연습만 잘 되면 4급은 사실은 무난하게 듣기 잘 치실 수 있을 것 같고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는 단어들끼리의 어떤 품사가 부딪히거나 내용이 되게 헷갈린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몇 가지 단어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조금 드는 건 있었고요. 자, 독해 이 부분 순서 나열하는 거 오늘은 관련사들이 많이 좀 사용이 되면서 관련사라는 것은 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고리들 접속사라든지 그러나 그래서 뭐뭐 때문에 또한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순서를 나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한 5문제가 되고 출제되면서 조금 흐름 잡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독해 3부분 역시 대부분은 그냥 불러줬고요. 아주 일부만 유추 문제 나왔었는데요. 나중에 저와 함께 보실 때는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무튼 요즘 4급은 제가 볼 때 쓰기 일부분이 좀 문제예요. 난이도가 꽤 있어요. 사실은 5급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 이 순서 나열하는 어법적인 요소들이 꽤 이제 난이도가 있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험도 역시 꽤 여러 가지 어법들을 건드리면서 나왔고요. 쓰기 이 부분은 사실 단어 굉장히 쉬웠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는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따페이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띠엔화를 쓸 때 따가 없으면 참 애매하겠죠. 따, 띠엔화 이런데 내가 따를 모른다 이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오늘은 그런 배경 없이 그냥 이 단어 자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1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조금 난이도 있는 단어들이 좀 있기는 해요. 시하고 효과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좀 잘 쓰는 말이 어떤 약의 효과라든지 어쨌든 어떤 것에 영향을 주었을 때 생기는 물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효과. 그 다음 주한번이란 단어는 형용사일 때가 있고 부사일 때가 있어서 그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용사일 때는 전문적이다 라는 뜻을 나타내지만 부사일 때는 동사를 꾸면서 일부러 나쁜 일부러가 아니에요. 좋은 일부러 일부러 꽃다발을 선물해줬다. 아니면 일부러 전화가 와서 축하를 해줬다. 이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어에서 농이라는 동사는요. 사전 찾아봤자 그냥 하다예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 중국 사람들이 농을 쓰냐면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굳이 일일이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도저히 설명을 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생선을 사왔어요. 주방에 가져가서 농을 그 고기를 농한다 그러면 그 안에는 그 고기의 비늘 벗겨가지고 배를 찬자를 다 끄집어내갖고 머리를 쳐가지고 이게 깨끗하게 손질하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미 누구나 농한다 그렇겠구나.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우리가 넘어갈 때 농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농은 보통 뒤에 이제 결과보어를 되게 많이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 결과 이렇게 됐어요 하고 좀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옷에 여기 뭐가 묻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묻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 어떻게 하다 보니 그 결과 더러워졌어요 하면 농짱러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제가 이렇게 쳤는데 딱 고장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고장났는지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다 보니 고장났어. 농화일러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모르죠. 어디서 잃어버렸지? 어떻게 하다 보니 잃어버렸네? 농띠울러라든지 이런 결과보호를 붙여서 쓰시면 되게 좋으세요. 칠레이가 아니라 성조가 칠레이입니다. 레이는 피곤하신 거고요. 뭔가 누적하다라고 할 때는 칠레이.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칠레이知识, 지식을 쌓는다거나 그리고 칠레이经验, 경험을 쌓는다거나 이런 것들하고 되게 잘 쓰시고
요런 단어는 쉽죠. 동사고요. 칸파는 그냥 견해라는 명사니까요. 자, 그래서 요렇게 단어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는데요. 这种裤子上身 몸에 이렇게 입었을 때 뭐가 很好.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들어갈 만한 어떤 명사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입었을 때 효과가 좋다. 그렇죠. 괜찮죠? 얘는 명사 안 되죠. 칸파, 견해가 좋다.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A. 하나 날렸고요. 그 다음에 빙샹. 바로 한번 도전해 보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읽어도 늦지 않으니까요. 냉장고는 호의 셔머 보통 더와 함께 써서 뭐뭐의 것이다. 추측이나 가능성. 나에 의해서 이거는 결과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결과 망가질까요? 어떻게 하다 보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C를 쓰세요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 차는 내가 총윤난이란 곳에서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미 여기서 주어 역할을 하는 내가 가지고 돌아오다 서술어까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더 꾸미는 말이 필요한데 주한번이 아까 제가 부사일 땐 일부러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말고는 들어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자체는 좀 까다롭지만 또 막상 넣어보면 두 개가 아리까리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딱 확실하게 하나라는 거죠. 이거란다知识, 한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돌아올 거예요. 하나 조금씩 아까 지식을 어떻게? 칠레이더 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끝났는데요. 와만 우리는 먼저 들어볼게요. 그녀의 뭐를 칸파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가 이 부분은 오늘 흐름을 나타내는 말들이 되게 많아서 찾기가 좀 좋았다고 했는데요. 딱 보시면 이런 거죠. 그 밖에. 누가 처음부터 그 밖에란 말을 쓰겠어요. 뭔가 하나를 지적하고 그 다음 그 밖에. 요거는 문장이 제대로 시작해요. 학교는 격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하고 연결이 되는 게 링와이가 되겠죠. 그럼 문장 순서 끝났어요. 학교는 不鼓励学生在外面租房住. 학생들이 밖에서 집을 세내서 사는 것을 격려하지 않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기 때문이고 또 그 밖에 다른 이유는 해서 이 B에 대한 설명을 지금 덧붙여주는 그런 흐름으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누가 시작하자마자 호이, 쥐에 떠, 서술어가 바로 튀어나오겠어요. 일단 얘는 뒤로 빼시고 여유는 우리가 다르게 말하자면 in way, because, 뭐뭐 때문에 를 먼저 쓸 거고 그 다음 뭘 쓸 거고 수어이 그러면 끝난 거죠. 이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흐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이렇게 오늘은 풀리는 문제가 한 반 정도는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찾기가 좋았던 편이에요. 네, 그 다음에 독해 3부분 항상 문제를 먼저 보시는데요. 아내가 减轻压力, 이게 좀 핵심적인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 购物, 물건 사요. 比唱歌, 노래를 불러요. 洗衣服, 빨래해요. 打扫卫生, 청소를 해요. 자, 처음부터 읽으면서 비슷한 말이 나오는 걸 찾아도 되고요. 요런 게 어디 나오는지 찾아도 되는데 사실 여기 있죠. 그런데 여기 앞을 우리가 어차피 처음부터 보나 이렇게 앞을 보나 똑같아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살짝 앞으로 볼게요. 丈夫很不理解我. 남편은 나를 이해를 못해요. 怎么累了一天也不多休息会儿. 아니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왜 좀 휴식을 하지 않지?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식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떻게 첫 번째 문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平时下班回家后不管뭐뭐에 관계없이 모두 뭐뭐 하다라는 관련사. 요 또한 얼마나 늦은지에 관계없이 나는 화半个小时 반 시간 정도를 써서 뭐 한다? 打扫卫生 표현 자체는 그대로 겹쳤네요. 그래서 정답은 D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유추형이었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쪼밍에 관해 그냥 알 수 있는 거.
学的法律 법률 공부를 한 사람이고 后悔 후회해요. 当演员 연기자 된 것을 赚了很多钱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一直坚持 끝까지 演戏 이런 연기를 하는 것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중에서 우리가 이거는 크게 지금 힌트가 안 나온 거예요. 왜냐면 쪼밍이라는 사람의 전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어오면서 겹치는 말이 나오면 이제 스탑할 수 있는 건데요. 看了 쪼밍的介绍 쪼밍의 소개를 보고 나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他并不是表演专业的 이런 연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구나. 尽管 虽然처럼 비록 뭐뭐지만 但 그러나 비록 一路走来 이 길을 쭉 걸어오면서 遇到了 만났어요. 적지 않은 어려움을 맞닥뜨렸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D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똑같은 표현을 안 쓴 유추형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시겠어요. 뭐 조금 더 읽어봐도 돼요. 能有今天这么棒的成绩 이렇게 멋진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그는 정말 확실히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까 거기서 충분히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중에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76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왔지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진짜 유추를 좀 해야 되는 문제고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지금 뽑아서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더 쉬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두 문제짜리 한번 가보실게요. 큰 따옴표 돼 있단 말은 이 표현 그대로 위에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보통 이런 거를 풀 때는 걔만 봐서는 어차피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앞뒤 배경을 조금 읽긴 읽어야 될 거예요. 타이 추시 마음이 두껍다는 말은 굉장히 덤벙덤벙거리고 부주의해요. 说话不流利 말이 유창하게 착 나오지를 못해요. 内心有不满 불만이 있어요. 说的 말하는 것이 和想的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자, 올라가서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 있긴 한데 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자체를 일단 한번 읽어보긴 하겠습니다. 人与人交流起来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류를 할 때면 有时候会很复杂 때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这往往是因为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것 때문이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뒤로 다음 문장까지 가봐요. 예를 들어 有的人嘴上说 누군가는 입으로 말해요. 我很好, 전 좋아요. 不用担心我, 걱정 안 하셔도 돼요. 然而 그러나 他们心里却很想 하고 싶어요. 마음속으로는 뭘 하고 싶다? 获得你的支持和鼓励 괜찮다고 해놓고선 당신의 지지와 격려를 되게 사실은 받고 싶어 한다. 자, 이 상황을 우리 아까 이 네 글자로 잘 표현한 거 뭐다? 답은 D.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사실 다르다. 근데 이렇게 읽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닌 게 여러분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방금 예제에서 언급된 사람, 이 사람에 관해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 읽어봤거든요. 바로 답 나올 수 있거든요. 很诚实, 성실해요. 不爱聊天, 이야기하기 좋아하지 않아요. 希望得到关心, 이게 정답이죠. 남의 관심을 사실은 받고 싶어 한다. 네, 이렇게 해서 독해 3부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요즘 만만치 않았다는 쓰기 1부분. 일단 쉬운 문제들도 뭐 많은데요. 형용사 수로하면 말 그대로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我很好 이런 거죠. 더 이상 목적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데 오늘은 어떤 게 좀 있어서 까다로웠냐면 일단 먼저 뺐는데요. 제가 遇到危险时 이렇게 두 개를 썼죠. 요건 배경이에요. 문장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만났을 때는 하고 주어는 없어요. 이렇게 주어가 없을 때는 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나 아니면 보통 일반적 모든 불특정 다수를 얘기할 때 지금은 일반 모든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 부사어라는 건 꾸미는 말들. 뭐 지금처럼 부사라든지 부사, 조동사도 괜찮죠. 그리고 렁징이 형용사, 서술어. 반드시 냉정해야 된다. 침착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요게 붙는 바람에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수준이 좀 있어요. 4급은. 동사수라문은 동사가 서술어가 되는 경우인데 요 경우는 뒤에 이제 목적어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길이가 좀 길어질 수 있죠. 물론 목적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로했습니다.
주어를 꾸미는 말, 관용어 필요하다면 요런 더 쓰실 수 있어요. 목적어 꾸미는 말도 관용어 필요하면, 안 필요하면 쓰지 마시고, 동사를 앞에서 꾸미는 부사라든지 도동사, 아까 그런 것들 뭐 필요하면 더를 쓰는 일이 있겠지만 필요 없으면 당연히 안 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는데요. 동사 수렴을 찾을 때는 항상 동사를 잘 찾아 놓으면 그걸 기준으로 주어, 목적어를 나열하면 굉장히 간단해지는데요. 주어 한 번은 아까 말했죠. 형용사나 부사, 주로 꾸미는 역할을 할 거니까 잠깐 냅둬요. 동사를 찾을게요. 여기서는 동사가 될 수 있는 게 연구하다밖에 없어요. 그럼 주어, 사람이 뭔가를 연구해야 될 거니까律师가 법을 연구해야겠죠. 거기에 주어한번을 붙여줘서 관 변호사는 이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이렇게 나열하면 끝나는 문제고요. 자, 88 쭉 훑어봤을 때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있다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는 어디에, 그 다음 뒤에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고, 이런 거는 더가 붙어 있으니까 수식 성분으로 잠깐 빼셔도 돼요. 그러면 두 개만 남았죠. 뭐가 뭐에 있을까요? 답안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겠죠. 그럼 뭐의 답안만 넣어주시면 될까요? 답안은 짤, 잡지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꾸며주는 말만 하나 넣어주시면 되시겠고, 계속 동사 수렴만 가실게요. 자, 이런 건 다 수식하는 말이죠. 일단 동사는 확실하게 뭐야? 얻었다. 그럼 뭐가 뭐를 얻었나? 지금 요건 꾸미는 말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럼 명사는 두 개밖에 없어요. 성공과 공연. 그러면 뭐가 뭐를 얻었겠어요? 공연이 성공을 얻었겠죠. 근데 큰 성공, 그 몇 번의 공연, 이렇게 꾸미는 말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보실게요. 지금 요런 건 다 꾸미는 말이에요. 자, 부허가 부정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동사 역할을 해요. 그럼 뭐가 뭐에 부합되지 않을까요? 남은 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죠? 你这么做, 주어가 좀 길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부합되지 않아요. 회사의 뭐에? 규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是자문. 그러니까 是가 동사의 문장을 얘기하는데 가장 쉬운 거는 주어, 是, 명사, 我是学生. 이 두 개는 이퀄 관계.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쉬운 관계가 되겠고, 명사 뒤에 더를 한 번 더 붙여서 사실은 이 주어가 뒤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我的房间是, 내 방은 입니다. 东边的, 여기에 뭐가 빠진 거죠? 사실은 房间이 빠진 거라고요. 이런 의미 구조로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형용사나 동사 뒤에 더를 붙여서 명사화 시켜서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这是贵的, 비싼 것입니다. 这是买的, 이건 동사죠. 산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 하나 나왔어요. 동사는 확실히 뭘까요? 是이죠. 그러면 그 앞에 붙은 아이가 당연히 수어겠죠. 橡皮糖, 고무처럼 먹는 사탕? 껌? 껌은 입니다. 꾸미는 말이 되겠고, 얘도 꾸밀 때 써야 될 건데, 지금 보면 부타월 했어요. 그러면 원래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껌은 포도맛의 껌인 건데 뒤를 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껌은 是葡萄味的껌 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是자문의 한 가지 종류였고요. 항상 빠지지 않는 거. 서술성 목적어를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동사는 보통 명사, 대명사를 목적어로 가지죠. 예를 들어 我去中国, 중국 이런 명사, 我看他, 그 대명사, 명사. 그런데 형용사나 동사가 나는 꼭 뒤에 목적어에 들어가야 돼. 그런 동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觉得, 我觉得 하고 목적어가 지금 이만큼인데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요? 그녀가 피어량, 형용사가 또 들어가 있죠. 예쁘다고 생각한다. 我觉得他, 이렇게 끝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我觉得 나는 이번엔 어떻게 생각한다? 他应该学, 이번엔 동사가 목적어에 섞여 있죠. 중국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동사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아이예요. 아이는 꼭 사랑한다는 뜻만 되는 게 아니라 喜欢. 喜欢 하는 것들은 보통 뒤에 동사 목적어를 참 많이 가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칸, 보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는 누군데요? 그녀가 좋아하는데 목적어가 이만큼이에요. 그 안에서 다시 분석을 하면 봐요. 뭐를? 낭만적인 사랑 영화 보는 것을 다시 좋아한다. 이런 구조로 분석이 되시겠고요. 정도보어.
그가 말하는 정도가 很好. 우리가 더를 구조조사, 연결고리로 써서 정도보호를 쓰게 되는데요. 자, 굉장히 여기 좀 복잡해 보여요. 보면 더가 있죠. 그리고 详细와 하오가 있는데요. 위에는 한 구문으로 두 개를 같이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좋을수록 상세할까요? 상세할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상세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 순서는 잡아지는 것 같고, 그럼 주어는 뭐가? 업무 보고서는 쓰는 정도가 어떻게 상세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나열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피동문 하나 나왔었어요. 피동문, A가 B에게 동사를 당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이때 우리가 보통 보조개란 말을 제가 써요. 부사를 얘기해요. 조동사를 얘기해요. 계산은 우리가 플러스, 전자칠판 너무 이게 잘 못하겠어요. 전치사 구조, 전치사를 중국말에선 계사라고 하기 때문에 보조개, 부사 조동사는 이제 보통 앞에 붙이게 되고요. 동사가 이음절자리면 괜찮은데, 특히 이름절이거나 너무 간단한 경우는 뒤에 뭐 기타 성분을 붙여줘야 돼요. 러를 하나 쓴다거나 뭐 결과보어를 쓴다거나 보어 같은 걸 써줘서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보통 피동문에서 기본적으로 지키는 규칙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빼이가 보여요. 그럼 뭐가 뭐에 의해 요게 필요할 거고, 동사는 닦아서 그 결과보어가 붙었어요. 깨끗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돼요. 이징은 어차피 빼이 앞에 이렇게 같이 붙여서 순서를 맞춰주실 거고요. 부사니까요. 친구들이 창문에 의해 닦여진 게 아니라 창문이 친구들에 의해 닦여졌겠죠. 그래서 교실이에요. 教室. 교실의 창문이 이징 부사 먼저 넣어주시고 친구들에 의해 닦여졌는데 그 결과 어떻게 깨끗하게 닦여졌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교문. 오늘 아주 기본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A가 B보다 보통 더욱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만 들어가야 돼요. 여기 비교문의 형용사 바로 앞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우리 매우 아주 하는 것들 있죠. 很이라든지 뭐 非常이런 것들은 비교문에 절대적으로 형용사 바로 그 앞에는 안 되세요. 그래서 더욱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가 3개, 更还在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자, 이건 수식하는 말이고 경험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지식. 그 다음에 B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보다, 여기 서술어, 중요하다. 그럼 이 두 개 중에 나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 직리는 수식하는 말이 붙어 있고요. 슈샹더에 걸리는 말이 여기 지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모양 잡아볼게요. 풍부한 경험은 뭐보다, 책에 있는 지식보다 더욱 하나 쓰시고 중요해요. 자, 4급이 제가 쓰기 부분이 좀 요즘 참 어려웠습니다 했는데 최근 몇 달 중에선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전체적인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얘기는 이래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쓰기 보시면 이제 시향, 향기롭다. 혹시 이럴까 봐 제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한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어를 하라 그랬더니 그들 읽는 거 향, 명사인데 그게 아니라 얘는 형용사예요. 很香 이렇게 쓰세요. 그렇게 쓰는 것만 좀 잘했다면. 그래서 이 꽃들이 很香这些花, 물론 양사를 알면 한 송이에 이 꽃다발,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 그리면서 这些花很香 이렇게 형용사로 썼나 안 썼나, 이게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는 피핑 하이즈의 표정이 아주 썩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엄마가 야단친다, 마마 피핑 하이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4급 시험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시험도 우리 최은정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응시해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보통 이제 시험을 응시하시면 한국 사무국 통해서 많이 접수를 하시는데, 사실 한국에 접수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는 대교 소속의 학원인데요. 대교도 그 접수처에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름이 저희는 좀 다른데 HSK 시험센터. 저희 시험센터가 되게 자랑하는 거는요. 고시장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전국에 30여 개 고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강남 고시장이 어디냐면 바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 그 교실이 강남 고시장이에요. 우리가 차이용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접수도 2층 데스크에서 바로 하실 수 있고요. 내가 되게 익숙하게 공부했던 환경에서 또 익숙한 얼굴들과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부담감 없이 정말 기분 좋게 시험 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나는 강남역까지 갈 수 없어요. 집이 되게 멀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국사무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고 저희 여기 시험센터 여기 홈피도 한번 들어와 보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집에서 좀 더 가까운 곳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날, 똑같은 기간 접수 받아서 똑같은 시험을 쳐서 똑같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접수처만 다른 거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은 그래도 최근 몇 개월 중에 가장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험은 전체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급 시험이 별로 어려운 시험은 솔직히 아니지만 그건 상대적이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4급을 준비할 때는 분명히 어려워하시면서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요령을 익히고 어느 정도 사실 총평특강만 한 몇 회만 보셔도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급수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